진정한 주식 고수는 누구냐? 본인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이 누적 수익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이 이름의 유명사와 상관없이 진정한 고수다. 씨앗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자, 주식 고수는 누구? 대한민국에 고수라는 말이 참 많은데 진짜 고수는요 소리 소문 없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내실 있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가끔 어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살짝 힌트를 주면서 그 사람에게 인사이트를 많이 제공합니다. 합리적인 설득으로 그들이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주식의 고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식의 저주 법칙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머릿속에 든 것이 많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웃풋을 많이 냈느냐? 가방끈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성과를 많이 내고 수익성을 많이 내는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엘리자베스 뉴턴의 실험에서 1990년도에 미스테머 대학교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했던 시험이기도 합니다. 자, A팀, 유행가를 듣고 짝꿍에게 리듬으로 알려주기를 했던 거죠. A팀에게. 당연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참가하는 100명 중에서 꽤 많은 60%에서 80% 정도가 알지 않을까라고 하는 A팀의 대학원생의 피드백이었고 실제로 진행을 했는데 B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100명 중에 97명은 어때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목을 맞춘 사람 몇 프로? 3%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A팀은요 최소 60에서 많게는 80% 정도 맞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아는 노래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자기 생각에서 확증 편향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걸 안다는 이야기는 전문가일지라도 본인만의 아집이 강할 수 있다. 무조건 전문가의 말만 믿고 투자하기보다는 그 전문가의 말조차도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근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투자할 때 TV에서 나오는 방송, 유튜브 방송만 듣고 무조건 그 사람의 종목을 사서 우리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는 상대가 지식의 저주에 많이 배웠고 많이 똑똑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일지라도 혹시 지금 일시적으로 그분이 360도 형태로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사람이 교만해지고 사람이 자꾸 어때요? 자신감이 뿡뿡해지면 어때요? 시야가 경준마처럼 좁아질 수 있다. 주식이 앞으로 여러분들 하실 때 조심할 점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수익률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70%가 나가 있다. 그러면 이럴 때 조심하면 필요해요. 자금을 더 많이 가져오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훨씬 더 위험한 방향으로 시장을 유도할 수 있다. 상대가 잘 나갈 때는 어때요? 오히려 혹시 저분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현금의 비중을 조금씩 더 늘릴 수 있다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스닥이 1000포인트야. 코스닥이 3000포인트야. 근데 그 전문가가 5000포인트를 간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해가지고 3000포인트까지 갔어. 이때까지 다 맞췄으니까 어떤 경향이 강하냐면 5000포인트를 간다고 하는 맹신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는 보스 어때요? 이분 말대로 안 갈 수도 있잖아. 혹시 3000이 고점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물량 중에 한 30% 정도를 이익 실현을 해서 좀 더 가볍게 해둘 수 있어요, 없어요? 왜? 100% 바닥과 100% 고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신의 영역입니다. 즉, 진정한 주식 고수는 누구냐? 본인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이 누적 수익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이 이름의 유명사와 상관없이 진정한 고수다. 금융 지식보다 농사 철학이 결국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지식보다 위가 뭐다? 여러분, 이 스피릿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올바른 철학이 결국 어때요? 그 지식을 더 배가 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마 1000년 정도 산다 그러면 누구나 같이 투자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씨앗 인베스트 멤버가 50세인 분이 있어. 근데 머릿속에 어떤 조바심이냐면 나의 전성기는 65세가 되기 전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 돈을 다 벌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얼른 벌어서 노후 대비를 하고 싶은 거야.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급한 마음을 하다 보면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투자해서 크게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농부의 철학을 가지고 2천억대 주식 자산가인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주식으로 여러 번 아픔이 있었습니다. 주식농부 박영욱 선생님입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이분은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언제적 자리냐면 2019년 5월 4일자 기준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이분의 자산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한 2,500억에서 많으면 3,000억도 넘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분이 나름의 가치 있는 종목을 보면 증권 저축금액을 보유했던 자산을 3억 5천만 원으로 투자 재개를 시작했죠. IMF 큰 손실 보일 때 바로 사비를 들여 보상해주고 집을 팔고 사글세로 옮겼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1997년 삼층제로 교보증권 지점장 역임했는데 피해 보상까지 해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빈털털이 나온 거죠. 그리고 2001년 쿠리오 사태 때 보령제약, 고려개발 등등등 3년간 보유해서 2배 이상 수익도 냈고 2016년 주식 자산이 1,500까지 됐습니다. 투자 자금이 초반에 엄청 많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초창기 투자 자금이 한 3억에서 5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 쳐도 2천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자, 이분이 한때 투자했던 기업들입니다. 삼천리 자전거, 알톤 스포츠, 참좋은여행, 종황비역, 태양, 한국경제TV, 대륙제관, 대동공업, 진도 등등등 보유 지분이 지금 몇 프로예요? 9.95, 7.73, 8.75, 11.26, 5.99, 15.89, 13.57, 6.39, 7.66 천문학적인 돈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요. 계속 대주주가 돼서 자산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결국 이분도 장기 투자 베이스입니다. 주식을 단기적으로 파는 사고파는 행위는 투기에 가깝다. 기업을 단기적으로 사고파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주식 투자는 저축하듯이 평생 동반할 수 있는 기업 주식을 사서 성장하면 배당을 받아 재투자하여 지분을 늘려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나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 개인은 투자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므로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왜요? 3년이고 5년이고 7년이고 10년 갖고 있어도 누가 해약하겠다는 말이 없으니까. 나는 최소 기업과 3, 4년 이상은 동행하며 10년 이상 투자하는 기업들도 꽤 많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CR 인베스트 여러분들은 하자마자 빨리빨리 하겠다고 하면은 다른 리딩하는 곳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190으로 부산까지 가겠다는 거야. 그럴 수 있겠죠, 운전자가. 그런데 빨리 갈 수는 있으나 중간에 갑자기 생기는 돌발 사태와 이기 대응해서 제동거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높죠. 왜? 또 우리나라 지형이 독특해서요. 산 너머, 터널 너머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노면이 미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간 대응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천천히 가지만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더 낫겠습니까? 시속을 100에서 220으로 달린 사람이 물론 빨리 가겠지만 그렇게 몇 번 정도 200에서 190을 달렸던 사람은 계속 그 방식이 익숙하기 때문에 운전하다가 어떤 위기 때 대응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 농부의 원리를 이용해서 벼의 사계절이라는 이 개념을 활용해서 이분은 하는지 결국은요. 어린 모가 될 때까지 어때요? 좋은 종자, 씨앗을 잘 고르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 방역 고수 같은 경우는요. 종목을 선정하는데 회사도 답사해보고 관련된 것도 조사해보고요. 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것들을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단기 악재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벽시가 제대로 발화해서 육모가 잘 돼서 모내게 할 수 있는 좋은 종자가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 바람에도 좀 강하고 해충에도 강한 그런 좋은 종자를 골라서 심기를 바랄 겁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목을 골랐는데 시장이 폭락해서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좋아서 다른 종목보다 더 빨리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 그러면 결국 뭐예요? 시장이 같이 밀렸을 때 상대적으로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종목을 사고 살 수밖에 없는 메리트가 있을 때 다른 종목보다 빨리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모를 논에 옮겨 심어서 물이 마르지 않게 잘 관리해주는. 그래서 누름벼를 이루고 결국은 이제 수확을 한 다음에 결국 여기서 또 종자를 벌려서 내년도 농사를 대비해야 되는 이 사이클을 갖고 있죠. 그런데 농사는 이게 여러분 요 기간이 딱 정해졌어요. 2월 달부터 11월까지 이 기간 안에 절기에 맞게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주식시장은 사계절이 있는데요. 주식시장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기간이 누구도 이 기간을 맞출 수가 없고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은 유동성 장세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부터는 실적 장세 1, 실적 장세 2, 여기서부터는 역금융 장세가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우리는 봄부터 이 가을에서 겨울 금리가 안정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안정적 자산을 요구하는 금리, 이게 그때그때만 달라요. 어떨 때는 5%가 심리적으로 시장에서는 가장 주식할 바에, 위험자산 투자할 바에 금리 5% 정도면 나는 원금이 잃지 않는 금리, 확정 이자가 주어지는 이곳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순식간에 자금들은 주식 투자가 아닌 안정적인 자금으로 옮길 거고, 이때 금리는 또 채권으로 갑니다. 채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에 있는 자산에서 채권으로 가거나 은행 적금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이게 어떨 때는 1년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4년 만에 이 봄, 여름, 가을이 올 수도 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지금 현재 봄, 여름, 가을일지 겨울로 갈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꽤 오랜 동안 무려 13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딱 그냥 4년 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공식이 있으면 누구나 아마 주식 투자가 유리할 겁니다. 그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미국처럼 그레이트 파동을 경험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차하정 시절 때 그때 아마 4년 정도 상승이 역대 상승의 높은 시점이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왠지 이번에 상승장이 2020년도부터 약간 차하정 장세만큼의 길이만큼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길어진 상승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상승하는 그런 파동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6년 정도, 2020년도 기준으로 5년에서 6년 정도 가는 그게 결국 말하는 역금융 장세가 일어나기 전까지가 한 4년에서 6년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